저희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파빌리온이라고 하면 좀 이제 시간성이 짧고 일시성에 이제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 이제 건축물이 되게 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축물 또한 몇십 년 유지되면 사실은 많이 또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 파빌리온 하면 일시적 시간성, 그리고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은,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그 이벤트적인 성격이 어떤 강한. 공간. 근데 그것들의 성질을 한번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파빌리온과 건축을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건축이 퍼머넌하냐? 그 퍼머넌이라는 건 매우 상대적이거든요. 건물이 1, 20년, 그 다음에 3, 40년 이상 사실 존속되는 건물이 한국의 현대 건축에서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파빌리온이 갖는 몇 달의 시간성 혹은 뭐 1, 2년의 시간성, 그것들이 과연 빌딩이 아닌 파빌리온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저희는 네임리스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나운중입니다. 네, 유소래입니다. 전시를 할 작업은 디파빌리온이라는 작업인데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플랫폼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장소를 위해서 일단은 반 외부 공간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파빌리온은 시간성에서는 조금 영구적인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돌을 그냥 마치 고인돌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어요. 돌 몇 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돌 몇 덩이 위에 슬랍가 얹혀지는 방식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바닥 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직립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어떤 또 다른 바위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얹혀놓는 방식으로, 실제 구축할 때도 이것들을 별도로 기둥들을 만들고 슬라브를 옆에서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얹는 방식을 실제 구축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에 얹혀지는 어떤 모습을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둥들이 보면 사실 이렇게 기둥이 클 필요가 없어요. 이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형태적으로 그 기둥의 모양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서 어떤 좀 틈들을, 기둥하고 지붕이 만나는 틈들을 좀 만들어서 얹혀진 모양이라는 거를 좀 의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빌리온의 성질을 가진 작은 구조물을 만들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약간 실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디파빌리온 역시 건축화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 가능할지에 대한 모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파빌리온을 만들게 됐고요. 그 디파빌리온을 통해서 그러한 개념을 이용한, 그러한 개념이라 하면 그 자연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인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 인공의 관계,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실험을 한 거였고, 그게 조금 더 스케일이 커서 이렇게 적층된 구조로 적용이 될 때 그게 하나의 뭐 빌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디파빌리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자연, 인공, 그 다음에 돌, 콘크리트 뭐 이런 관계들을 고민을 해왔고, 작은 주택을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오칸 그 집이라는 주택을 만들 때 개념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건축화하는데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역시 그냥 콘크리트로 된 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이 공간화될 수 있는 최소의 엘리먼트만 존재하고, 그래서 바닥, 벽, 천정이라는 그 세 개의 아주 건축의 기본 엘리먼트들이 그냥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는 그 공간을 경험할 때 사실은 콘크리트 집이다라기보다는 동굴과 같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이제 그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좀 빌딩 스케일의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적층이 됐을 때 빌딩 스케일의 공간 역시 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설계할 때 파빌리온의 범주를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제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좀 이야기를 저희는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그런 어떤 시간성의 개념으로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건축은 늘 파빌리온적인 성질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늘 유동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장소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건축물은 고정돼 있지만 그 안에서 늘 변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파빌리온이 갖고 있는 뭐 실험적인 공간성이 단순히 시간 템포럴이라는 시간성에 머물고 혹은 뭐 일시적인 가치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이야기가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려고 하면 파빌리온이 갖고 있는 어떤 맥락들을 건축화하는 그 시도는 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파빌리온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불완전함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정의하고 사용하지만 흔히 안정된 생각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안정된 너무나 견고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덜어내고 기능들이 살짝 덜어질 수도 있고 시간의 좀 퍼머넌트한 가치가 조금 덜어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불완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완전함이라 함은 건축가한테는 그 가능성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곤조를 부려볼 수 있는 매개체. 근데 그 곤조라는 건 이제 하나의 실험성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겠죠. 건축가의 사고를 제어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물. 그래서 건물과 파빌리온을 구분짓지 않고 좀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게 뭐 저희가 좀 상상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빌리온을 설계할 때 좀 늘 고민하는 게 그냥 이 프로그램에 그 제일 맞는 가장 잘 적합한 뭐 재료가 뭘까 재료와 구축 방법이 뭘까를 프로젝트 특정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였지? 라는 고민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저희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빌리온과 건축이라는 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마도 파빌리온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혹은 조금 더 좁히자고 하면 자연이라는 어떤 대상을 우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숲이라는 공간 혹은 뭐 돌이라는 사물 아니면 동굴 같은 공간. 혹은 동굴 같은 뭐 장소, 자연에 널브러진 어떤 풍경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고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 좀 저희의 어떤 관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디파빌리온이나 이제 아우칸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형태적으로는 많이 정제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형태적으로도 조금 더 자연의 형태를 갖고 있고 좀 더 불안정하고 시각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해서 다음 어떤 연관된 프로젝트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